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오늘은 뭐 해야 되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이 말을 꼭 해야죠. 예. 중독을 시켜버려야지. 예.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오늘,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가 원래 일을 하면 대체적으로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정말 색연필 안 올려놨네? 죄송해요. 색연필 올려놓고 하루 종일 거의 정말 기지맥진할 정도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복이 좀 많아서. 근데 오늘은 유독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었어요. 제가 언제였더라? 몇 년 전이요? 한 6년 됐나? 전에 소속되어 있던 곳에서 이제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왔다가 그냥 한번 봐볼까? 그러고 이제 보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보시고서는 이제 깜짝 놀라시고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랑 이제 동료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남편분하고 남편분을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제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직접 남편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아기를 데리고,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이 카페이긴 했지만 거의 오시면은 손님들이 한 3시간, 4시간, 5시간까지 기다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를 그때 한 2살인가 2살도 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까지 해갖고 아버님이랑 같이 그때 오셨었는데 그 이후로 한 몇 번 더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그 아기를 달래면서 아주 그냥 그렇게 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 그분들이 제가 이제 그 전 회사를 그만둘 때 거의 이제 아예 갑자기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연락처를 거의 연락처 드린 분은 수업 받으시는 분 한두 분? 그 외에는 제가 별로 이제 전 손님들하고 당연하지 않나요? 손님들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손해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오랜 단골이라도 딱 어느 정도 선을 좀 긋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찾아가셨었나 봐요. 제 일하는 그곳에. 근데 제가 없어서 그냥 사주 카페에 가고 차만 마시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년을 계속 저를 이제 검색을 틈틈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드디어 근래 남편분께서 저를 찾으신 거지. 제 이름도 다른 이름을 쓰고 종목을 아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신점 선생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그냥 신점은 안 하고 타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놀라가고 정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셔서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제 요만했던 아이가 이제 형아가 돼갖고 5살이 됐고 동생이 생겼더라고요. 내 가족이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도 한켠으로 코로나인데 어떻게 하지? 요즘에 저희 동네에 좀 확진자가 생겨서 사실 조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면서 좋기도 하면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나왔던 카드를 다시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보니까 이게 반사돼서 그림이 잘 안 보이겠더라고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네일 아트 할 때가 됐어요. 한쪽은 띄워버렸어요. 한쪽은 좀 남았어요. 곧
머지않아 제가 예쁘게 다시 단장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당분간은 조금 출애를 하겠네. 한 다음 주 정도에 할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내키면 하여튼간 어쩌면 내일 당장 가서 할지도 몰라요. 네. 어쨌거나 봅시다. 그래서 어제 검텐이 나왔죠. 오늘 이별 손님 2분이나 계셨어요. 네, 여자분이 이별을 고하고 남자분은 이것처럼. 근데 사실 이제 상처를 받은 건데요. 이별을 통보받으면 상처가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별을 통보한 쪽이 더 어찌 보면 상처예요. 말하고 싶겠어요? 이별하고 싶겠어요? 이별을 물론 막 치가 떨리도록 싫으면 이별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한다는 건 서로 이별을 그러니까 아픔을 감수를 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냥 요 정도 이제 끝을 본 거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고슴도치가 되도록 칼을 꽂히면서도 표현을 안 한다거나 답답하게 구는 남자친구들이었어요. 어떡해요? 그거 어떻게 계속 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더 아끼는 여자분들이 결단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컵 여왕처럼 상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고 끌리고 안쓰럽고 여러 가지 엄마 같은 마음이 있지만서도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감당을 할 만큼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그건 연애가 아니잖아요.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난 아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상처받았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법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셨던 대체적으로 남자친구분들이 이런 게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한 커플은 남자분이 40살이고 여자 12살 차이 나니까 여자분이 20살 후반이고 20대 후반이니까 남자분이 거의 50이 대가 말까 하여튼 아니다 41세인가 그랬는데 사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결혼 안 하신 남자분들이요. 능력적으로 성장했을지언정 감성적으로는 오히려 성장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인 경우는 더 심하고요. 그래서 사실 자기 감정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 못하고 또 우리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지금보다 더 이렇게 조금 활달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을 텐데 아무래도 그 값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한 저도 이제 커리어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가볍게 말실수를 자꾸 많이 하면은 저를 믿고 따라주는 저희 아주 애정하는 저희 손님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그래요. 이게 공인 아닌 공인이라고. 예, 오늘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선생님 너무 유명하셔서 예약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한가해요. 막 농담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저는 뭐 그냥 열심히 제 일을 제자리에서 할 뿐인데 이제 손님들이 한 번씩 그래서 선생님 되게 유명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유명해요? 막 제 주변에서 다 알아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막 근데 감사하죠.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지요. 예, 저는 제 손님들이 참 그런 맑고 담백한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 파장이 더 넓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맑은 파장을 공유하게 되면은 그 단위에 또 행복한 그 공간이 생기는 게 그게 꼭 무슨 구 그게 아니라
어떤 지도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 정신적 공간, 에너지적 공간이 생겨서 그게 해피바이러스가 돼서 모두를 이렇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행복 전도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으로 사실은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 방송을 들으신다면 평가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그냥 얘는 뭔 말을 이렇게 하나 이러면서 그냥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쓸데없는 말 하는 것 같아도 듣기 거북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한 번씩은 쓸만한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주시고 들어주신다면 제가 언젠가는 그 기대에 보답을 할게요.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래요. 구독이라든가 막 이런 거보다는 저는 한 분이라도 그냥 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인생 공부하고 저도 이제 수련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어떤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 볼게요. 오늘 펜타클 4죠. 펜타클 4를 할 차례인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뭐가 쓰러졌네요. 펜타클 4다. 구두색 카드인데 이 카드 좀 구두색 카드예요. 한번 봅시다. 오늘 또박또박 쓰고 싶어서 제가 맨날 흘렸어갖고 좀 죄송하더라고요. 쓰면서도. 자, 구두쇠. 자, 우리 돼지 아저씨. 오늘 아침에 자꾸 배부른 돼지 막 그 말이 앞에서 맴돌았어요. 이거가 아니라 그냥. 근데 몰라 아침부터 괜히 그런 단어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와버렸네요. 배부른 돼지면 어때요? 그쵸? 저는 아닌 척 하면서 막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요, 저는 욕심쟁이입니다. 꿀꿀. 차라리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우리는 먹고 살려고 사는 거잖아. 먹고 살려면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갑자기 생각한 건데, 이렇게 돈 욕심을 낸다라는 거, 이렇게 돈 욕심을 내서 내 걸 못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 물론 그쵸, 이런 사람들의 탐욕이라든가 어떤 폐쇄적이고 그런 거에 이제 좀 피해를 볼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죠. 막 뭐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여기 뒤에 있는 건물들이요 다 이 사람 거일 수도 있어요. 설마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우리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건물주가 거의 하나만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여러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전이나 이른 무렵에 카페 같은 데 보면은 건물주 사장님들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나와서 요즘에는 이제 그러기도 쉽지 않을걸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맨날 만나서 담소 나누는 많이 순화시켰어요. 담소 나누는 게 1위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짠돌이에요. 물론 자기가 필요한 거라든가 투자를 할 때 제대로 투자를 하지만 웬만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100원을 아껴요. 100원을.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잘못 새 들어가면은 엄청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피도 안 날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그냥 좋게 봐주죠. 예, 그렇게 너무 지독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맙시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진짜 건물주한테 학을 띄웠지만 뭐 학을 띈 그 정도면 좀 수월한데, 제가 워낙 맘씨 좋은 분들만 많이 만났었어서 만약에 정말로 악덕 그 건물주 만나면 얼마나 힘들까. 저는 만약에 진짜 제가 전 건물주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진짜 말처럼 나는 뭐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기왕이면 저도 정말 힘들어서 죽을 만치 힘들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예, 뭐 저보다 훨씬 더 힘든 분들도 많았겠지만, 자, 자꾸 사설이 길어져요. 펜타클스4로 빨리 들어가 버릴게요. 예, 현실, 물질. 산은요, 안정수정, 안정통제. 현실적, 물질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적이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구두쇠. 예. 산은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틀에 맞추다거든요. 그럼 이렇게 튀어나가 버리는 거 어때요? 지워야죠. 지우든지 깎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각형 사람들은. 예, 이러든지 아예 초이스를 안 해버리든지. 예, 그렇게 좀 약간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함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 아주 그냥 택도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키워드를 좀 볼게요. 소유욕, 집착.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돈, 그리고 어떤 관념이라기보다는요, 고착된 습관 있죠. 이것도 펜타클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걸 수도 있어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하지만 가장 조금 더 중요한 거, 뜻이라고 그래요. 습관. 그리고 관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상, 목표, 뭐 뜻,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되게 집착이 있어요. 소유욕, 집착. 여기 나온 높은 이자, 고리대금 업자인가 보죠. 인색한, 강한 물질욕.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 빌딩이 2개였어요. 뒤에 이렇게 마포에 이렇게 2개의 빌딩이 거의 기역자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본사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여기도 다 거의 사무실이었고, 여기는 이제 그 개인 사무실 뭐 이렇게 임대 주고 그런 거 진짜 말 그대로 오피스고, 여기는 저희 이제 본사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여기 16층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게 스카이 라운지였어요, 거기가. 근데 이 건물은 이 건물보다 좀 작았고요. 이 건물은 좀 끼에 따라서 되게 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건물을 전담한 그 구두 닦는 언니가 있었어요. 예, 나이는 잘 모르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랬고요. 언제나 씩씩하게 그 구두를 강탈해가는 언니가 있었어요. 예, 막 진짜 벗어놓은 거 보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열심히 구두 닦아서 건물 사셨어요. 예. 예, 그분이 되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네, 항상 씩씩하게 제가 이제 패션이나 이런 데 관심 많아서, 저는 그래서
되게 회사 다니는 게 힘들었거든요.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막 재미없게 있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은 완전히 진짜 와 대단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웬만한 정신력 아니면 그렇게 못하겠죠. 예, 그리고 돈 관리 잘하는 것도 돼요. 또 글씨 막 흐트러진다. 뺏기지 않으려는 이랑 놓지 않으려는 뭐 요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집념이 강하죠. 집념을 넘어선 집착. 예. 근데 때로는 이런 집착적인 것이 좀 필요하죠. 예. 저는 그래요. 제가 이런 게 없어갖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든 열심히 하니까 제가 되게 욕심적이고 그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예, 욕심이 없진 않아요.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집착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집착을 보일 때는요 궁금증이 안 풀릴 때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게 뭔데? 해서 궁금증이 안 풀릴 때는 정말 집요해요. 알아낼 때까지. 아마 그래서 타로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맨날 모르겠거든요. 자, 무지개 사는 구두쇠예요. 관대함은 진정한 부유함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마귀 할머니 같은 할머니가 약간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예, 그 앞에는 막 금은 보화가 있는데 완전 벽치고서는 오지마. 이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늘 관대하며 부자는 결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유한 사람이 관대하다면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그쵸? 부유한 사람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헛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만 관대해질 수 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질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직 그때 관대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때 그는 나누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축적한다. 마음은 계속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거기에 끝은 없다.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진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관심이 없고 그저 좀 더 라고 계속 말할 뿐이다. 그쵸? 좀 더. 저의 경우에도요, 그 결핍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를 정한 게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뛰어넘으신 분 이야기 들었었는데 그분도 자기가 이제 그 관심 있는 그 것에 그 아이템 하나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끝까지 사치를 한번 부려봤대요. 그렇게 이제 그걸로써 자신의 어떤 물질적 그 결핍이라든가 만족감이죠. 쓰는 만족감이라든가 한번 그냥 끝까지 한번 달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쉬는 거, 잠자는 거, 노는 것도요. 이제 마음껏 그냥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굳이 하나마나 뭐 이렇게 좀 초연해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옷이에요. 예, 옷을 정말 지금도 사실 옷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근데 예전만치는 예전에는 거의 막 정말 강아지가 사료 보고 침 흘리듯이 자동 반사적으로 옷만 보면 아주 환장을 했었는데 제가 옷 쇼핑이라든가 옷 중독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살이 찐 요인도 있지 않을까. 왜 입고 뽐낼 수가 없더라고요. 왠지 몸이 안 받쳐줘서 예쁘지가 않아요. 얼굴도 그렇고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만큼 그 입었을 때 보람이 없더라고요. 상상을 예전에는 막 상상대로 이걸 입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지 막 다 상상대로 내 모습이 보여졌는데 요즘에는 입으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확실히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포기하게 만들던데요. 그래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참 이렇게 조금 예쁘다 싶을 때 실컷 입고 뽐내고 다녀본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의 결핍을 느낀다면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고점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찔끔찔끔하지 말고 제대로 사랑하고 여한이 없이, 근데 위험한 어떤 미친 이런 사랑 이런 거 말고요. 자, 책으로 넘어갈게요. 시간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자, 다양한 삶의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느껴보세요. 지구별 사람들의 공동체가 전례 없이 넓어지는 중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성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배우는 중입니다. 내가 이 시대, 이 별에 태어나기를 선택한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깊은 정신적 차원에서 나는 우리가 지구별을 치유하는 과정에 참여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누군가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낡은 비난과 편견, 죄책감과 두려움을 그대로 품은 채로는 나의 영혼이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품고 모두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지구 공동체는 함께 치유되어 갑니다. 나는 지구별 위 모든 존재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마음을 여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큰데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열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유두리 있게 대충 넘어가세요. 예,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완벽주의라 고지고대로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완벽주의라 조금 무리를 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지혜라는 거, 그거 하에서 좀 자, 펜타클부터 칠합시다. 머리에 이구 있죠?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 가슴에다 꼭 안고 있죠. 가슴은, 여기 이쪽은 심장 차크라인데,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연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여기가 돈으로 막고 있네요. 안타까워요. 발에다가 밟고 있어요. 움직일 수 없겠죠. 엄청 불편하겠다. 그쵸? 본드로 붙여줄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냥 본드로 그냥 평생 달고 다니게 붙여줄까요? 자, 일단 펜타클을 빨리 그냥 칠해보고 있어요. 아, 배고프다. 오늘 밥을 못 먹었어요. 한 끼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행히 오늘따라 단 게 땡겨서 조금 커피를 이게 조금 달달한 걸 마시긴 했거든요. 그 덕분에 좀 이제 그래도 그게 오전에 마신 건데 수업할 땐 이런 그래도 뭐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근데 졸린 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저 초창기 때는 막 맨날 피곤하고 아프고 막 그랬었잖아요. 약 먹고. 근데 요즘 약도 안 먹고 많이 익숙해졌죠. 약도 안 먹고 피곤해도 아프지는 않고.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프지 않아서. 초창기 때는 정말 저 좀 그때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병원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원 안 간 지 한 달 돼가요. 한 몇 주 됐어요. 이제는 약 안 먹어요.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그쵸? 처음에는 매일 인사가 아프다 약 먹었다 였잖아요. 그런 인사하는 거 정말 좀 제 스스로 참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구나. 시나브로라 그러죠?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나도 모르는 새에 약도 끊고 무슨 이상한 약 한 줄 알겠네. 감기약이요? 그래서 왕관, 펜타클 왕관 여기다 본드로 붙여놨겠죠?
의심도 많을 거 아니야. 누가 뺏어갈까 떨어질까, 그쵸? 참 불편하겠다. 이 망토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에요. 검은색, 약간 자주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되게 폐쇄적이고 자기네 속내라든가 내면의 것을 보여주지 않는, 뺏기고 싶지 않은, 누가 건드릴까봐 겁내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여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소개 안 했었는데 이 여자분처럼 이게 되게 비싼 접시래요. 근데 이렇게 끌어안고서는 파티에 온 손님들한테요 종이 접시에다가 냈대요. 그래서 인심을 잃었다는 뭐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예, 아끼다 똥대는. 근데 저도 아끼는 거 좀 잘 못 쓰는 그럴 때는 저도 이거네요. 예, 좀 아끼는 거에 대한 근데 누구나 그런 거 있겠죠. 근데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쓰거든요. 그냥 막 쓰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이제 사주에 토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집착, 물질 집착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집착이요. 그렇다고 뭐 인색하다 이런 게 비단 뭐 굳이 남한테 인색하다 이걸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인색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남한테만 인색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도 인색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되게 뭐랄까 인색하고 자비가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절대 남한테도 자비로울 수가 없겠죠. 저도 예전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예, 그게 뭐 그런지 몰랐어요. 제 자신이 모르는 그게 인색하다라는 거, 내 자신한테 엄격하고 인색하다라는 거를 저도 그때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푼다라는 이 사람들이 베풀지 않을 거야 라기보다는 그 방어하고 지키느니라고 그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기는 해요. 예,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은 원래 그랬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라든가 상처받아서라든가 그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읽혀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를 쓰고 집에서 블로그를 먼저 써놓고 이제 출근했었는데 그 블로그를 쓰면서 제 친구 케이스가 이제 떠올랐어요. 뭐냐면 친구 남편이 이제 좀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물려받은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이제 읽은 거를 받았는데 그렇게 막 부지런하다거나 그런 성품은 아니에요. 악착 같은 성품이 아니에요. 예, 되게 로맨티스트적이고 그 로맨티스트적이라는 게 그런 거 있죠. 말을 잘하고 정말 예술성 있게 로맨티스트하다기보다는요 성격은 되게 볼품 없으세요. 예, 표현도 잘 못하시고 딱딱하고 볼품 없고, 예를 들어 친구가 남편한테 백을 하나 갖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여기서부터 좀 그렇지 않아요? 부인한테 야 너는 막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야 너는 잘 사는 집에서 시집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치를 부리냐고. 근데 친구 거기에 너무 어이가 없고 상처를 받아서 가출을 했어요. 좀 오래된 얘기라서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친구야 너 팔아먹어서. 근데 가출해갖고 혼자 노래방에 갔을 때요. 너무 속상하고 막 슬퍼서. 예, 아니 뭐 그거 이 친구도 이게 막 뭐라 그러죠? 그 사치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남편분 다른 형제, 이게 형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시형님들, 그러니까 시댁의 그 저기들은 기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나도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뭐 그게 나쁜가? 예, 근데 남자분이시고 그걸 잘 모르고 또 그분은 자기가 벌어서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라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벌 줄 모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잣집, 그러니까 제법 사는 집이죠. 부잣집에는 좀 말이 이상하네요. 하여튼간 제법 사는 집에 아드님 치고는 상당히 소박하고 소박하고 되게 그 절약적이었어요. 근데 그거죠. 지킬 수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지키면 뭐하나? 자식들이 너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자식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로 다 들어갔어요. 네. 결국엔 그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뭐 자식들한테 투자했으니까 뭐. 근데 저는 그래요. 자식들은 그냥 먹고 입히고 까지지, 너무 자식한테 많은 걸 주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는 아이들이 다, 좀, 예체능을 해서, 어쩔 수 그 취미로 시작한 것이 또 영재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안 보내요. 그쵸? 그러니까 다 쓸 때가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요,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임대업자분들도 건물주도요, 그냥 조그만 건물 하나 갖고 한두 개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가난할 수 있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개는 돌려야 되는 거야. 그 강남의 가로수길 뭐 그쪽에 있는 분들처럼 진짜 그런 건물 몇 개 갖고 있어야지. 근데 그 재산이 많은 만큼 내야 될 것도 많고 또 챙겨야 되고 이런 게 또 많으니까요. 전 그래서 그래요.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저는 그냥 행복하고, 돈 벌어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냥 땡큐 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조금 휴식을 받은 것 같아서 금전적인 고민은 살짝 하기는 해요. 너무 지금 장기화돼서 저도 타격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 손님들은 약간 오프라인을 많이 선호하세요. 저랑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러다 보니 예, 의뢰인 칼린쌤하고는 뭔가 이제 만나서 상담하는 걸로가 좀 돼 있어서, 물론 이제 진짜 급할 때는 전화 상담을 하시지만, 예, 저를 직접 항상 보고 싶어 하세요. 복이죠. 정말. 아유, 멘복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겠죠. 예, 확실히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혼자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부족한 만큼 열심히 하자. 예, 처음에는 그 부족함을 되게 탓하는 건 아니지만 걱정을 참 많이 하고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도 옹색한 마음이잖아요. 펜타클 4처럼.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그걸 발전적으로 마음을 돌려서, 그래, 내가 부족한 만큼, 만약에 이제 제가 타로스타 있을 때는 한 줌을 4,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그래, 4,000원, 그러니까 한 질문에 4,000원이면 그 비중이 있잖아요. 한 몇 분 정도 상담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놔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몇 분을 이제 더 한 거죠. 만약에 이제 5분에서 10분 사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플러스 한 2분 30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마음으로 상담을 했었는데, 그걸 손님들께서 그 진심을 알아주셔서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과분하게 이제 사랑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막 뭐 대단하게 잘 보는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요. 잘 본다라는 것이 또 기준이 있을까요? 예,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대신에 전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을 받고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은 또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선을 구하고 지키는 것들이 상당히, 예, 그거 연마하는데 참 오래 걸렸죠. 그래도, 저는 모두 감사해. 저를 담아주셨던 모든 스승님과 회사와, 예, 물론 최근에 있었던 여기 지금 오픈하기 전에 있었던 곳에서는 사실 살짝 불미스럽다는 조금 찜찜하게 좀 빠이빠이를 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지금 여길 빌어서, 예, 참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제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인연법이 끝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참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게 더 나은 길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것도 하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저를 담아주셨던 모든, 예, 회사들과 그 분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공간을 내어준다는 거. 그래서 오너라는 게요, 위치가요, 그렇게 편치 않아요. 왜냐면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균형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 카드처럼 그런 이제 약간 그런 현실적인 어떤 단호한 결정이라든가, 왜냐면 회사 오너라는 위치는 진짜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위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걸 소명을 다하면서 그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져야 되는 직원의 가족들도 다 내 손안에 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선뜻 직원이라든가 못 뽑아요. 그렇게까지 확장하는 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조용히 그냥 이렇게 즐긴다? 근데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홀로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무실 말고 전화 상담도 한번 시작을 해서, 제가 먼저 경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배우셔서 익숙해졌을 때 추천들 해드린다거나 자리 잡을 수 있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더 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이제 수익도 좀 줄었고, 근데 수입을 준 거가 저한테는, 물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를 많이 높여서, 예, 그리고 상담이 이제 자리가 잡혔으니까 코로나 사태가 조금 좋아지면 또 좋아질 거니까. 근데 이참에 저하고 인연을 맺어서
업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길잡이 해드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저를 길잡이 해주셨듯이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께 보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제가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도 하고 되게 많이 나름대로 좀 제 자신을 연마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제가 어떻게든 좋은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그런 저와 연관된 그런 분들 제가 끌어들여야 되는 분들 생각하면 저 마음이 항상 좀 급하기는 해요. 근데 급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 능력치를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괜히 오버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테니까요. 자, 이 노란색 건물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요. 저 유럽 갔을 때 건물들이 햇볕에 딱 비쳐서 이렇게 황급빛으로 빛나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풀리면 한 번 더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북유럽이든 그때 상황 되는 거 봐서 그 전까지 여행 갈 돈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요즘 블로그 하는데 거기에 그 여행 사진이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칠하고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저에게 제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한번 볼게요. 어제 나왔던 카드였나요? 오늘 저한테 줄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먼저 한 장 뽑아 볼게요. 오늘 나 어떻게 지냈니? 그래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냈니? 나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한 장 더 뽑으려다가 말았어요. 이따가 또 뽑을 일 있으면 한번 뽑아볼게요. 루벨. 이게 반란군 카드. 반란군. 자아로부터 반항하고 당신의 삶을 책임질 때.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당신의 상위 자아 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다. 아직 당신의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는 과거에 권위 있는 인물들과 영이 내릴 수 있는 시간을 놓아야 할 때이다. 예, 아닌 건 아니다. 예, 여기서 스톱하고 있잖아요. 예, 스톱하고 있는데 이거를 연연하지 말라는 것 같죠. 예, 반항이니까. 그러네요. 오늘 상담했던 분들하고 비슷하네. 왜냐면 오늘 이별을 고한 여자분들이 2분이나 계셨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있었고 근래 그러고 보니까 이별 고하고 온 분들 제법 많았는데요. 저도 정말 과거에 약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진짜 예, 왜냐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이게 이제 오늘 이별을 고하신 분들의 상황이 이것처럼 누군가는 그런 반란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면 서로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윈윈하고 싶지만 상대가 그거를 계속 거부하면서 뭐 고집싸움, 자존심 싸움 이걸 떠나서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관계를 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누구나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예, 이렇게 보살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볼게요. Beginnings. Don't be afraid to start small.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맞나요? 어머,
그러네요. 참 카드는 참 신기하게 맥락을, 얘네들은 제 말을 듣나봐요. 응? 그래서 비기닝은 시작이죠. 맞죠? 작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시작, 작게 시작하는 거. 에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가요? 시작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건 다 작게 시작하는 건데, 그쵸? 자, 오늘의 꼬맹이 카드로 내일일진,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든가 나에게 주고 싶은 조언을 볼 거예요. 오늘 시작한 그 작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뭐 시작했지? 그 작은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오늘도 역시 제가 그거 조립 조금 더 하고 왔어요. 오르골. 빨리 완성해서 여기다 예쁘게 올려놔야지. 자, 내일 저에 대한 에너지를 주세요. 무슨 일, 내일 나에게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한번 볼게요. 짜잔.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이 주는 숙제, 과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올지. 아이고야. Seven of Swords. 그 다음, 아이고야. 어떻게 하죠? Three of 검이란다. Three of Swords. 검3. 자, 봅시다. 이거 제외 카드인데, 근데 뭔가 위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죠. 그러면 급작스러운 변화라든가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뜻하기도 하니까 제 예상, 일단 내일 예약이 없거든요. 근데 예약이 없는데,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타로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상황을 설정을 해야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스파이 카드죠. 스파이 카드니까, 자, 뒤에서 찌르는 인물 보이시죠? 근데 이게요, 진짜 저는 이 그림이 항상 볼 때요, 이 노란 쥐가 찌르려고 찌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의도가 된 것 같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칼을 들고만 있었는데 네가 나 이렇게 칼 들고 가고 있었는데 네가 갑자기 서서 네가 찔린 거야, 뭐 이런 느낌 있죠. 예, 전 그런 느낌을 보고요. 그래서 자기도 놀랐는데 놀란 척 하는 건지 놀란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림이 참 인상 깊기는 해요, 항상. 그래서 펜타클 7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가 매뉴얼을 보고 차라리 말씀을 드릴게요. 매뉴얼에서 이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7 하나만. 그게 낫겠죠. 왜냐면 저는 아직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상상이라든가 너무 이게 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딱 일어날 일 질문만 받아서 해버릇해서. 그쵸. 훔치고 뺏어가고 성급하고 실수, 이간질, 계략, 그걸 봐야 되겠네요. 속임수 맞아요. 뭔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냐, 결과각성, 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뭐 그래도 만약에 그렇다면 해야죠, 뭐. 그쵸. 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재차 확인한다. 근데 뭔가 오류가 있다거나 실수가 있다거나 그렇게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검3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죠? 근데 이미 지나간 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요. 아파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실컷 울고, 그게 울 일이라면 실컷 울고요. 화낼 일이라면은 화를 내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가 아니라, 예, 표시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아니면 저는 이게요, 누군가가 그런 표시를 하러 오지 않을까. 그럼 오늘 아까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분들한테 아이고야 이별을 고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별을 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남자분들의 반격이 있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남자분들의 반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니?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재회니까, 그러니까 이 재회 카드가 내일은 이게 재회, 진짜 재회에서 만나서 뭔가 무엇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요, 그런 오해라든가 상처에 대해서 뭔가 변명까지는 아닌데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이제 인식을 한다거나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거나 그런 후폭풍이 오는 거. 그럼 남자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한다 치더라도 여자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뭔가 후회가 되면서라든가 후폭풍이 조금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 내가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오늘 저랑 상담을 했잖아요. 그럼 저한테 들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성질을 내 조바심에 못 이겨서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 뒤늦은 후회 때문에 자기 반성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 에너지 같은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니? 특히 이 오해, 오늘은 일단 먼저 이게 무엇이니? 라고 먼저 뽑아볼 거예요. 이걸로 뽑아볼게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땐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일까요? 플레이. 늦게 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찍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일단 플레이니까 그러니까 진행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잔디와 야생 제비꽃 중에는 작은 비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요? 오히려 영어를 읽었을 때는 뭔가 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너무 미세하다거나 이렇게 촘촘히 있다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 같아요. 잔디하고 야생 제비꽃 그것은 다 어우러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엇이 꽃이고 무엇이 잔디고 구분이 좀 없다거나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제비꽃이 되게 번식력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거는 좀 설명서가 없는데 근데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누군도 모른다라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맞네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전에 그냥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미안함과 후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랬다든가 이런 약간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돌이킨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면 호구 인증된대요. 그러면 어떻냐? 참지 말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화를 낼 필요도 있고 울 필요도 있고, 어쨌거나 이 상처를 표현을 한다거나, 그럼 아까 후폭풍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충분히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꼭 그 사람한테 풀고 이럴 필요 없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풀어야지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상대가 또 와갖고 뭔가 왔을 때 그것을 괜히 뭐 알겠어? 이런 식으로 넘기기보다는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 흔들려서 뭐 또 헤어질까봐라든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거는 오해인 것 같아, 그건 내가 미안해, 하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카드 되게 무섭게 놨어요. 5죠. 5하고 자, 검 3개와 5개와 3개를 합치면 8이 돼요. 오늘 8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검 8은 어때요? 검 8은 아픈 거잖아요. 갇혀서 무엇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칫 다시 기껏 이렇게 자기가 뭔가 용기를 내서 해놓고서는 다시 후퇴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아픔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외 카드. 근데 유쾌하지 않은 제외 카드네요. 하여튼간 아닙니다. 생각 잘하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자, 이렇게 또 오늘 하루 다시 해봤는데요. 땀나네요. 저 카드를 보면은 그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음미를 하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빨리빨리 더 막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의 상태를 리딩하는 거랑 이렇게 제너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질문이 없고, 그러니까 랜덤한 상태에서 리딩하는 거랑 전혀 틀리네요. 이거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요거까지밖에 없네요.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시길 언제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